네, 오늘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5월에 금통위 이후에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면서 10시 구간을 전후로 해서 양대 지수가 고점을 형성하고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이해해 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5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관전 포인트는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에서 오늘 25bp 금리를 인상하면서 연 1.75%로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2달 연속 금리 인상이 15년 만에 처음인데요.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예, 팬데믹 위기 국면에서 주요국들 경기가 좀 많이 회복이 됐고,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망 충격이라든지 수요 견인에 의한 물가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에너지나 농산물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4월 달까지 전년 대비 4.8%, 그리고 심지어 오늘 한국은행 총재도 인정했지만 향후 몇 개월 내 우리나라가 전년 대비 5%대 물가를 감내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2월 달에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올해 물가 전망 3.1%를 4.5%까지 무려 1.4%포인트를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경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들도 불거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통화정책의 초점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다. 라고 하면서 금일 인상뿐만이 아니라 연내 남은 기간 동안 금통위 중에 수차례의 인상 가능성을 현재적 대응을 오늘 얘기한 금통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빅스텝으로 가게 되면서 이에 대한 보조를 맞추겠다는 그런 또 방향성도 시장에서 읽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남아있는 금통위에서 계속해서 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10년 10개월 만에 4%대 수정 경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방금 얘기 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8%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물가 수준이죠. 그 정도 수준까지의 한국은 아니지만 우리도 거의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물가 15년 만에 최대 상승 전망을 내놓은 만큼 여기에 이제 핵심 요인이 에너지 유가에 따른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공급 요인들이야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쉽게 해소될 문제는 아니지만 내년까지 또 악영향을 미칠 농산물 가격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최근에 외식 쪽이라든지 일부 개인 서비스업,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 완화되고 나서 리오프닝에 따른 내수 경기 활성화, 그리고 추경이 또 정부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또 요인들,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해서 내년까지 물가의 전체적인 수준을 내년에도 우리가 지금 목표 수준인 2%까지 안정화된다라고 기존에 예상해 왔는데 한국은행은 내년 물가까지도 2% 후반대 거의 2.9% 정도 수준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물가 사정이 녹록하지 않다.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물가가 오른다라는 기대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요인들을 감안해서 50bp짜리 인상, 전일 뉴질랜드 같은데 주변국들도 50bp 인상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총재께서 이전에 일부 기자 간담회나 이런 데서 빅스텝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오늘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다른 주변 여건들, 그리고 미국보다 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미국이 우리보다 물가도 훨씬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높아짐에도 성장에 대한 경고함도 있어서 우리가 미국하고 금리 역전되는 정도 수준은 용인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로대로 하반기에 대략 한 7월, 8월까지도 우리는 추가 0.25%씩 인상이 가능할 것 같고 연말까지 기존 시장이 한 2.25%의 기준금리를 받는데 그거보다는 좀 높아진 2.5%까지도 지금 각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국내 금리에 대한 부담이 오늘 증시에서도 일부 증시에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민감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 예상보다는 매파적인 한국은행 해석이 증시에도 부담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그 관점, 물가에 대한 관점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4%대 물가 상승률 예상을 하고 있는데 4.5% 전망치가 나왔죠. 그런데 내년에 또 예상하고 있는 2%대 수준까지 낮춰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연구원님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 물가 부담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 한국은행 2.7%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물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측면도 있고요. 또 지금 미국 쪽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나가게 되면서 현재 연 1% 수준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만일에 6월 F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 우리나라와 지금 금리가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근데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자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앞으로 한미 금리 역전 상황에 대해서 좀 미리 대응해 줄 수 있는지 이것도 또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 이런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오늘 총재가 앞서 조금 미리 얘기 드렸지만 성장률 전망은 기존 3%에서 2.7로 낮춘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원래 평균적으로 거둘 수 있는 능력치인 잠재 성장률보다는 높은 성장, 그리고 내년도도 2.5에서 2.4로 낮췄지만 그 정도도 역시나 아직까지는 경제에 대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높은 물가 쪽에 대응을 한다. 다른 쪽에서 경제 하방 리스크, 특히나 대외 요인, 최근에 미국 쪽의 지역 연준 지수의 급락이라든지 소매 업체들 주가의 급락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양호했던 미국 소비에 대한 걱정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추경이라든지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가 잡아가면서 조금 더 뒤에 나오는 정보들을 주목하겠다는 쪽이었고, 한미 금리 역전은 이창용 총재가 취임 전부터 얘기했다시피 역전의 불가피함은 미국이 우리보다 경기 여건이나 물가 사정이 더 급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미국이 6월달에 자이언트 스텝 이전에 언급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대치가 6월에도 50bp 정도 내외, 그리고 어제 의사록에도 나왔죠. 7월까지는 50bp 끌고 가지만 그 이후의 속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대략 2.75 정도 수준.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7월, 8월까지 연속 이상을 끌고 간다면 대략 2.25에서 금리 역전폭이 50bp 이내 정도 수준으로 2018년에 미국이 2.5% 기준금리 갈 때 우리가 1.75 대비했을 때 그때 역전폭도 한 75bp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역전 초반 국면에는 우리 증시가 더 나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미국의 긴축 압력이 최정점을 갈 때 미국 주식시장이 더 부담을 가져오면서 오히려 현재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갔을 때 나중에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동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 한미 금리 역전이 되는 게 지금 당장은 미국 펀더멘탈이 우리보다 나아진 부분 때문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향후에는 또 역발상적으로 또 생각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말쯤까지 미국 통화정책 기대가 좀 소화되는 쯤 해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한 50bp 내 수준에서 머문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아주 장기화될 이슈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 요인은 오히려 되려 내년도로 넘어갈 때 경기 바닥치고 돌아설 때의 모습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의사록에서 6월에 FMC에서 50bp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라는 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만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수순으로 갔을 때 연말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50bp 정도로 차이가 나면서 역전이 된다면 이전에도 75bp 정도의 차이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완화된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또 오히려 그 정점에서 역발상 전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앞으로 그 금리 인상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FMC 이전에는 미국과 보폭을 맞추면서 빅스텝을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번 달 25bp가 인상됐고요. 앞으로 빅스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실까요? 미국이나 지금 주변국들 중에서도 50bp 인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오늘 그 얘기는 원론적인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사정이라서 제일 대표적인 건 전체 우리나라 가계의 그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170%에 육박하고 있는 그 가계부채 문제가 있죠. 이미 오늘 금리 인상까지 해서 작년 8월 달에 0.5%였던 기준금리에서 125bp나 올라왔고 오늘 총재도 얘기했지만 25bp 금리 인상할 때마다 가계 이자 부담이 3조씩, 기업들도 한 2조 원대의 이자 부담이 늘거든요. 이게 벌써 125bp의 하반기에도 추가로 지금 한 대략 뭐 50에서 75bp 정도가 더 들어올 거다. 이 정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그 가계가 이제 단순히 부채의 부실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를 좀 줄여야 하는 소비에 대한 악재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나라는 빅스텝 가능성은 얘기하고 있지만 총재도 우리나라가 올해 연으로 4.5%인데 한 5% 이상의 물가를 또 각오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바뀌면 그때 조금 더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오늘 정도 나온 시계로 놓고 보면 저희는 7월 8월까지는 연속 인상 정도로 미국의 빅스텝이랑 유사한 보조는 우리는 연속 인상 정도에 맞춰가는 거고 9월부터 미국이 통화 정책의 뭐 속도를 다시 25bp 단으로 낮춘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략 2.5% 연말까지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는 미국도 그렇고 뒤따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9월 정도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환율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우리 환율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공동 성명에서 처음으로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통화스와프 이상에 필요한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상시적인 통화 스와프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아까 이 금리 결정이 나온 때까지는 그래도 소폭의 하락을 유지했던 환율 시장이 지금 한 4원 정도 상승하면서 다시 원화 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우리 외환 시장의 영향력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오늘 현상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좀 더 높이는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후 반응이 원화가 약세로 간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의 오히려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주들의 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주식 쪽에서의 자금 이탈, 그게 이제 외환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금리차 역전이 원화 약세에 미치게 되는 영향도보다는 한국이 얼마나 더 경제에 대한 앞으로 성장성, 펀더멘털이 더 튼튼하고 안전성 있게 더 기업들이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이냐라는 측면에서의 그래서 아까 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됐을 때 원달러 환율도 오히려 되려 금리 역전이 되고 나서 내년에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미국보다 나아지는, 최근까지는 미국이 경제가 가장 좋다라고 봤고 그걸 반영한 미국의 통화정책 기대가 위쪽으로 갈 때 달러 강세가 강하게 진행됐지만 요 근래 들어서 메이저 커런시인 유럽이라든지 뭐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기조가 동참하면서 그 통화정책 미국 일변도에서 조금 변화가 생겼고 미국 경기가 제일 좋다는 기대치도 최근에 미국의 주요 지표들의 하향 조정 때문에 그런 미국 펀더멘탈이 나중에 지금은 우리보다 높지만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넘어갈 때 한국보다 모멘텀적으로 더 좋을 거냐 그런 쪽으로 키우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연말까지 1,200원 중반보다는 좀 낮은 1,220, 30원대까지는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주변 여건이 굉장히 외환 쪽에도 워낙 약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요번에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라든지 정책적인 노력도 기울였고 미국의 통화정책 기대가 여기 추가적으로 더 높아지는 쪽보다는 최근에 나빠지는 경기 지표들을 보면서 그 흐름들이 좀 바뀐다라고 하면 원화가 지금 뭐 1,300원대까지 걱정하는 시각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하반기에는 좀 더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뭐 정책 기조까지 다 녹여서 안정화될 수 있는 쪽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1,268원 레벨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좀 나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1,230원 선까지는 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1,200원대도 사실은 좀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까지 좀 안정화가 되면 시장에도 영향이 있겠죠, 연구원님? 네네. 네. 저희도 그렇게 해서 하반기 주식시장에 좀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각국의 금리 결정 그리고 환율 시장의 그 방향성 이것은 결국에 경제를 대변한다라는 판단을 해주시는데요. 경제 전망이 녹아 있는 이 환율 시장의 움직임도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